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최근에 큰일이 터졌죠? 예, 비상계엄 이제 불똥이 부동산 시장에도 옮겨붙나. 또 하나는 이제 탄핵이 토요일 일인데요. 12월 7일이죠. 저는 이제 12월 6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한국 부동산은 주간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서울은 이제 상승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은 상승세라도 강보합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현황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럴 경우 이제 탄핵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비상계엄 선포 그런 여파에다 탄핵까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과 부동산 시장 영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섣부르지만 따져보겠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이었는데요. 본래는 이제 2012년에 취임을 했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2013년 내지는, 그러니까 13년에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2017년까지인데 2016년에 이제 탄핵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런 것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만 똑같이 비교할 건 아니고 2014년부터, 이제 강남은 2013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주목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했었고, 분양권 전매 제한, 우리 기억나시죠? 규제 완화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취임과 동시에 그 이후에 집값이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죠. 그랬던 집값이 2016년에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약간 주춤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때 집값이 그렇게 내리지는 않았어요. 2016년 9월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9만 건 정도 됐고, 10월에는 이제 10만 건 정도, 자료를 보면서 좀 10월에 10만 건 이렇게 됐거든요. 12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탄핵이 끝난 이후에 회복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됐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을 보았더니 이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또 2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2016년 10월에 당선이 되어서 이때 미국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당시는 상승 국면에 있었고, 지금도 좀 상승 초입 국면에 있다가 지금 탄핵이 된다면 탄핵 국면을 맞은 것이다 하는 점은 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현재는 어때요? 8월까지 단기 급등으로 인한 조정, 또 대출 규제, 경기 침체, 또 고금리, 이런 여파로 지금 거래가 안 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생각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핵 정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정치 불안 현상이 이제 극도로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내년에 부동산,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또 실물 경기가 우리가 한 2% 정도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이전에 했었잖아요.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안 좋으면
부동산도 나홀로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탄핵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를 적극하려는 그런 구매 심리는 좀 위축될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봄 이사철 전까지는 뭐 가만 놔두어도 지금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래가 더 얼어붙으면서 시장의 활력은 좀 떨어질 것이다 봅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지금 뭐 강남도 압구정 외에는 뭐 그렇게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뭐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타격이 적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은 좀 예외라 그랬죠. 가진 자들, 돈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탄핵이 됐다고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집부터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이 가장 덜한 곳은 서울의 강남이고 또 서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권도 이제 공급 물량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공급 물량이 이번에 이제 둔천 올림픽 아파트 이제 둔천 주공 아파트 입주한 이후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내년하고 2025, 2026, 2027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또 가격이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오른다면 뭐 서울의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제 성수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의도 목동까지 포함해서 여목이죠. 강용성 여목이란 말을 썼는데 뭐 이들 지역은 크게 내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은 또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전세값이 내리지 않으면 뭐 크게 하락세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다. 탄핵 정국이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지방 같은 데가 오히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많죠. 경제도 안 좋고 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 거래 감소, 가격 약세 현상이 뭐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폭락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 지역별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단기 영향이냐 장기 영향이냐 하는데 영향을 미쳐봐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는 6개월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다 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님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분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경제도 아는 분이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는 위기가 왔을 때 더 단단해지고 국민들이 단결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걸 보면 오히려 지금 글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대감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자리를 비웠다 해도 총리나 내각이 충분히 그 빈자리를 좀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잘했던 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에 뭐 그렇게 큰 IMF나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걸로. 오늘 또 주식 보니까 이제 이틀 내리고 오늘은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자산시장. 이 네 번째는 자산시장도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면 주택시장, 제가 늘 말씀드렸죠. 또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환율도 좀 진정되는 뭐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한 측면도 있겠지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비수기에다가 대출 규제 강화에다가 또 서울은 많이 올랐던 거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악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감소, 특히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 이런 건 나타나지만 지금 유튜브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폭락이 온다, 이제 망했다 그런 생각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전국을 수습하는가, 과거의 경험이 있죠. 노무현 탄핵 때는 그대로 넘어갔고 이제 박근혜 탄핵 때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경제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는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좀 슬기롭게, 우리 국민이 슬기롭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폭락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는 어쩌면 더 심화될 수 있다.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많은 지방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국토부나 기재부에 좀 건의를 드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살 때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좀 더 완화해주고, 실수요자의 정책, 특히 서민들의 전세나 그런 쪽에 대출이나 이런 쪽은 너무 조일 게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정책 대출이라든지, 또 하나는 전세 대출, 뭐 고가 전세는 해당이 안 되겠죠. 서민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그리고 지방이 더 침체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정책 조정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산 시장,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또 올라요. 상당히 등락은 있지만,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면 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안전자산인 점을 감안한다든지, 과거 경험을 보면 일시적 현상이 그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단기적 심리적 영향은 있지만 이게 폭락으로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럴 때 정책의 조정, 재조정,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고정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